올해 대학 입시에서 고3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좀 불리하다. 수도권 중심 대학에서부터 지금 그 학생부 반영을 축소하겠다. 어떤 기준을 두고 뽑아야 공평할 것인가? 또 다른 역차별 문제도 또 발생해 버리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교육당국의 어떤 노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하루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시간이 그냥 빛처럼 빛의 속도로 갑니다. 네. 마치 정말 방금 전에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도 또 이틀 연속 뵈니까 또 반갑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인데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장마가 시작이 됐고 또 무더운 날씨도 또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취재 다니는 것도 정말 어려우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 좀 비대면 취재, 비대면 비대면 인터뷰.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넷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현장을 자꾸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마스크도 항상 구비하고 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예전보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막 비도 요즘은 게릴라성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일주일 내내 비가 어느 정도 왔는데 요즘은 뭐 50mm가 그냥 뭐 하루 만에 갑자기 내린다든지 그러면 정말 운전을 하고 다니면 느끼는 게 비가 정말 많이 온다를 느끼. 그래서 좀 시간과의 싸움이긴 하지만 좀 운전할 때도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요즘은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보다 더 힘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야외 선별진료소에서 전신 방호복을 입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이런 의료진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더위가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있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 방역 당국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무더위 대책도 세웠어요. 그래서 일단 바람이 잘 통하는 보호 가운들을 제작해서 매달 지금 20만 개씩 배포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또 이게 착타르가 쉽게 그러니까 갈아입기가 쉽고 이런 그 바람이 잘 통하는 수술용 가운 세트도 오는 9월까지 해서 매월 20만 개씩 배포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특히 이제 외부 선별 진료소가 이제 문제죠. 아무튼 이렇게 무더위하고 이렇게 더위를 좀 차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데는 냉각 조끼를 의료진들에게 배포를 하고요. 또 그 선별진료소 안에도 뭐 냉방기를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그 예산 배정을 했고요. 또 파견 인력 거기에 있는 의료진 파견 인력도 좀 그 근무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서 휴식 시간을 충분히 좀 이렇게 보장을 하고 또 그런 그 휴식 시간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각자 그 현장에 맞게 실정에 맞게 차량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 외부 이런 시설들이 그 하얀색 텐트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좀 네네, 많잖아요. 천막처럼. 네, 천막처럼. 회사 목포 근처에 있는 그 큰 병원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원래는 하얀색 그런 천막이 있어야 되는데 검은색 그 인삼천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를 그 위쪽으로 이렇게 둘러 씌워가지고 이 폭염을 좀 예방하려는 차양막처럼. 그렇게 좀 한 곳도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초여름인데 의료진이 벌써부터 탈진하는 일까지 나왔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더워질 수밖에는 없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근본적인. 일단 확진이 이제 10일이 됐을 때 발열도 없고 뭐 무증상이었을 때는 일단 격리 해제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또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경증 코로나19 환자일 경우에는 병원이 아닌 지자체에서 만들어놓은 생활치료센터, 지자체에서 확보해 놓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일단 생활치료센터로 그분들이 가게 되면은 의료 인력들은 그만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배치할 수 있고 또 병상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 이 생활치료센터도 이제 전남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와 국 지자체가 함께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한다. 전국적으로 모든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중앙 정부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사람도 환자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안함 속에서 코로나19의 불안함 속에서 여전히 좀 등교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 등교한 학생들을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걱정이 될까 싶은데요. 오늘 전남 기자회견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19 이후 교육당국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올해 대학 입시에서 고3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좀 불리하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학교 개학이 좀 미뤄지다 보니까 가정학습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다 학습량이 보니까 너무 많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선생님 뭐 사교육도 좀 늘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고3 학생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재수생들은 이미 기존에 작년에 1년을 배워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학습 저하도 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학생들 지금 우리 학생부 반영할 때 뭐 네. 봉사활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대외활동들. 대외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학생부 반영을 이게 지금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수도권 중심 대학에서부터 지금 그 학생부 반영을 축소하겠다. 올해 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지 맞죠. 예. 이거를 하라고 하면 이거를 뚫고 나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전남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교육 의존도가 좀 높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공정한 평가 기준 이게 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또 같아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네. 교육 당국에서도 대학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생 면접을 온라인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하지만 과연 그 점수를 얼마나 봐야 될 것이며 학종 비율이 축소됐는데 그러면 과연 학생을 뽑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뽑아야 공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계속 오가고 있고요. 또 전남교육청에서도 이제 뭐 주요 대학교 이런 데에는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을 좀 확대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돼 버리면 또 다른 역차별 문제도 또 발생해 버리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수능이 올해 이제 12월로 좀 연기된 만큼 네. 교육부라든지 교육 단체에서 이 부분을 좀 확실히 빨리 좀 결정을 좀 지어줘야 우리 지금 고3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의견이 너무 또 다양해서 하고 이게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학부모 10명 중 6명의 부모가 아이의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 네. 이런 답을 했더라고요. 네, 이 뭐 한 학습지 회사에서 이 자기 회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67명을 대상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니까 이 58.9%가 이 자기 자녀의 학습 저하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점으로는 자녀의 이 규칙적인
생활 관리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어렵다는 반응도 좀 나온 걸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어떤 노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전남교육청이 포스트 코로나 TF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TF팀을 꾸려서 5가지 정책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이 만들어진 방안을 가지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전남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우겠다라는 건데요. 이 5가지를 보니까 이 학교 현장에서 원격 교육의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왜냐하면 지금 어떤 학교는 조금 큰 학교일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인프라가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교에도 좀 구축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뭐 지금 전남교육청이 아까 말씀했던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추진을 해야 될 부분과 또 원격 교육의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렇게 한 5가지를 두고 이 대책과 뭐 어떤 방안들을 세워가지고 이걸 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거 하려면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남도구에서 6월 17일 날 이제 일단 추경 예산이 또 통과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 관련 예산도 함께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 재난지원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됐기 때문에 또 그걸 아마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런 교육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예산이 당연히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방역 관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차이를 좀 보이면서 동일급지인 도심권 학교 내에서의 제한적 공동학구제 이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말도 어려워요. 제한적 공동학구제 이게 뭔지 우리 공부하는 끌통 기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학구가 있죠. 지금은 이게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학구가 이렇게 묶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등교 거리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학구들을 편제해 놨죠. 근데 이 공동 학구제가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고 새로 개발구가 생기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학교가 새로 생기면은 그 신설 학교로 몰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나 이런 학교는 또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한쪽은 과밀학급, 한쪽은 이제 학생 수 줄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 간 불균형이 이제 엄청 이렇게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도심 소규모 학교로도 입학 전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한적 공동학구제라고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학구끼리는 이렇게 전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 학교를 좀 작은 학교로 활성화하고 불균형을 좀 이렇게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죠. 그래서 시나 읍 지역의 초등학교는 12학급 이상, 그리고 뭐 중학교는 9학급 이상 학교에서는 면 지역 이렇게 작은 학교로 입학 전학을 허용하는 그런 제한적 공동 학구제가 실제로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이제 또 좀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원도심 지역의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좀 원론적으로 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남 지역, 시 지역에 약 25개 학급 이상의 초등학교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12학급 미만의 초등학교가 한 37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학교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제한적 공동학구제로 묶어가지고 서로 주소지가 달라도 그냥 전학, 뭐 이렇게 입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고려해가지고 자체 기준을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이렇게 또 마련하자고 했어. 그래서 중학교는 이제 해당이 안 돼요, 이번에.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통학교육을 절차에 맞춰서 내년 학년도부터 이제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몰려들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좀 지원이 더 추가가 될 수 있어서 좀 활성화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했던 이 공동학구제를 통해서 학교에 한 1986명의 학생들이 이 작은 학교로 유입되는 효과는 좀 나타났었다라는 뭐 긍정적인 발표는
자료는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성과가 보이는 거네요. 이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수학교 학생들은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한다던가 이런 뭐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뭐 교사들의 관심이 더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 학생 지원 대책도 마련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 학생들의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특히 그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접근성의 문제,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시각 장애 학생들은 영상으로 온라인 영상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뭐 다자간 음성 통화 그리고 뭐 음성 파일 여러 가지 뭐 점자 점역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데 또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뭐 수어 통역, 속기 또 자막이 또 제공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또 그런 특수한 어떤 프로그램 또 지체장애 학생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스마트 기기 자체를 이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는 뭐 보조 공학 기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려 그리고 뭐 지적이나 또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또 그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계속 이렇게 지속시키고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가 또 제공돼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교육 당국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게 교육 당국의 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학부모가 같이 도와줘야 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지난 한 6월 8일쯤이었죠. 이제 전남 지역에 20만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모든 전체 등교 수업이 시작됐었잖아요.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전남 교육청도 뭐 이 특수 학교에 아이들이 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서로 이 전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버스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위해서 자리를 좀 떼앉으면은 부족할 수 있으니까 1억 여원을 좀 추가로 지원을 해서 통학버스를 네, 지원을 했죠. 증차하기도 했고요. 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든지 할 때 도움을 좀 받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뭐 급식 뭐 도움 보조분들도 좀 지원하고 이 학교의 안전관리 요원들도 좀 지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통학버스는 기존에는 꽉 채웠는데 20명씩만 타게 하는 겁니다. 40명인데 예, 20명. 예, 20명씩만 타게 해서 뛰어서 앉게 하고 또 이렇게 수업 자료를 준비해서 이제 학부모 학생하고도 상담할 때도 이제 도교육청도 물론 그 어떻게 보면 온라인 학습 지원단을 꾸렸죠. 그렇죠. 그 번창 차원에서 꾸렸는데 여기서 이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또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뭐 아무튼 그 거점별로 특수교육 지원 센터를 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습에 필요한 그 어떻게 보면 장애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그 보조 공학 기기들을 지원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 중입니다. 벌써 20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좀 못다한 이야기들 있으실까요? 용산 뭐 이렇게 집단 감염이 있었고 또 뭐 어떤 그 다단계. 다단계 있었고 뭐 온라인 회사의 물류센터에 가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상적인 집단 발병은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 수칙도 방역 지침 준수도 반드시 숙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참 2020년도에 생겼잖아요. 네. 뭔가 좀 안타깝고 슬퍼요. 약간은 뭐 지금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사실 코로나 이전 시대를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 초등학교를 첫 입학한 학생들이 이제 소학교였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아이들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처음 등교했는데 그 6명이 3명씩 이렇게 두 칸 앉아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하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는 이게 본 모습, 교육의 모습이다라는 인식이 생길 거잖아요. 정말 이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다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철 상황을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지혜를 좀 모아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주제로 우리 전남 기자회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